세계에서 이 정도로 오럴 리스크? 그게 심한 CEO는 또 근자에 처음 본 것 같아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산다고 했다가 트위터의 가짜 계정이 5% 이하인 걸 증명해라. 이거 안 하면은 나 계약 깬다. 이럴 줄 알긴 했는데 정말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 일론 머스크는 진짜 트위터를 살 마음이 있는 건지, 가지고 있었던 그 주식의 몸값만 빵 뛰어서 팔고 싶은 건지, 이게 인수가를 좀 더 낮추기 위한 협상의 전술인지 참 헷갈립니다. 트위터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일까요? 머스크의 진짜 속내 한번 엿보고요. 코로나 시기에 실적이 아주 좋았던 SNS들의 현재 주소,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서학개미구조대 대장님이시죠?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머스크 얘기하기 전에요. 저는 이거는 박사님 오시면은 꼭 물어봐야지 하고 아껴뒀어요. 어제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알리페이가 보유 지분을 블록딜 처분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제가 아니군요. 이제 시일이 하루 지났네요. 보유 지분의 10%인 500만 주를 블록딜로 처분하겠다. 어제 그저께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 알리페이가 2대 주주이고 동반 성장할 것 같더니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배경을 얘기하기 전에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페이 신임 CEO가 새로 입성을 하면서 주가가 20만 원 될 때까지 자기는 최저임금 받겠다.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20만 원 가는 일은 저는 일어날 일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 때 이 알리페이가 2대 주주에서 지금 뭐 갖고 있는 주식의 많은 부분을 매각을 했는데요. 우선 알리페이는 지난주에 그 유럽 싱가포르에서 ANEXT라고 해서 네. 동남아시아를 커버하는, 동남아 지역을 통합하는 디지털 지불 체계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즉 싱가포르 사람이, 중국 사람이 한국 가서 쓸 때는 카카오페이로 쓰고, 그리고 일본 가서 쓸 때는 또 다른 걸 쓰고, 또 중국 가서 왔을 때는 알리페이로 쓰고, 이런 식으로 아시아 지역의 그 디지털 그 지불 체계를 갖다가 간편 결제를 통합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를 버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식으로 가지고 돈 벌 생각은 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 의미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있을 때 팔아버리는 것, 이것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알리페이의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주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네. 전략적 파트너로 카카오페이만 묶어두면 될 거기 때문에 굳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지금 투자한 자본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을 카카오에 투자를 했었죠. 카카오페이에. 그래서 어느 정도 투자자금 회수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매각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블록딜로 처분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시장의 장외 거래로 할인해서 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한번 내려갔기 때문에 쭉 내려가는, 원래 블록딜은 가격을 하락하는 압박이 있는데요. 문제는 카카오페이는 상승의 어떠한 가능성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클라나라든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고 있는 이러한 간편 결제 시스템 클라나는 흔히 말하는 슈퍼 앱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거기서 저기 비행기 티켓도 끊고 대중교통도 타고 그다음에 이커머스도 다 결합시키고 선물도 보내고 회원들한테. 근데 카카오페이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것이, 선물 보내기 기능은 카카오에 있어요. 그러면 모회사에 카카오에서 선물 보내기 기능을 뺏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회사가 안 놔줄 거란 말이에요. 또는 모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커머스 기능을 가지고 와야 돼요. 이것도 안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카카오페이로 대중교통을 왜 결제를 못해요? 근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뺏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집을 슈퍼앱으로, 즉 페이먼트라는 것, 지불 체계라는 것은 모든 걸 연결하는 지점이잖아요. 네. 그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카카오페이가 스스로 이렇게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주주들 간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서비스를 확장 못하고 끊임없이 간편 결제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즉 외부하고 연결성들만을 가지고 있지 자기 밑으로, 흔히 말하는 포탈처럼 밑으로 가져와서 줄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이 안에서 놀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되기 때문에 성장의 가능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결정적으로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네. 모기업과의 관계, 이게 네. 결국은 애초에 좀 성장에 제한이 있었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군요. 알리페이가 떠나가고 난 뒤에 그 뒤에 완전히 떠나진 않을 거니까, 즉 그들은 네.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매각을 하지만 전략적 파트너십은 아시아의 간편 결제를 통합시키려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는 않겠지만
투자 가치로서의 어떠한 카카오페이를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를 버렸다 이렇게 느껴지면 더 이상의 투자 매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라 아마 투자자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네. 소식일 텐데 향후의 주가 전망 밝지는 않군요. 앞으로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머스크 얘기하려고 사실은 모셨어요. 트위터에 가짜 계정의 비중이 5%밖에 안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요거 증명해봐. 이거 아니면은 나 이 계약 깰 거야 라고 하거든요. 네. 아니 일단 자기가 이 회사를 산다면서요. 네. 그런데 사려고 하는 매물에 흠집을 내면 머스크한테는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4월 25일 날 4월 4일 날 처음으로 자기가 지분 뭐 9.1% 샀다라고 이제 공개를 했고 4월 25일 날은 공식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도 트위터의 전체 인수가 결정이 났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로 테슬라 주가가 너무나도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판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무 비싸게 주고 사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430억 달러 정도가 뭐 M&A 시장에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조금은 가격을 인하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는 가격 흔들기 작전이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이 문제로 안 하게 되면 약 10억 달러를 배상을 해야 되고요. 10억 달러의 배상보다 더 큰 것은 이 일론 머스크의 명성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결국은 테슬라 주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후에 있을 2023년으로 예상되고 있는 스페이스 X의 이르려면 기업 공개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정치적, 사회적, 경영인으로서 신뢰도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쉽게 트위터 인수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트위터 인수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트위터는 사실상 지금 경영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트위터의 창업자들도 다 떠났고 지금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경영진들 자체가 그리고 핵심 직원들도 다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면 그냥 트위터 회사를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의 흔들기 작전이 이 정도는 전 됐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가격을 하락할 거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그 430억 달러 주고 트위터를 매각하겠다라고 확정했을 때 주당 가격이 54.20달러예요. 근데 지금 주가가 어제는 40달러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14달러까지 내려간 거잖아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54달러는 좀 너무 많다. 한 45달러 하자. 이 정도만 해도 큰 돈 아끼거든요. 이 정도로 저는 합의 볼 거라 보는 것이 5월 말에 나왔던 이제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보면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동거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0%는 이 430억 달러의 50%는 테슬라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해야 되고 네. 근데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구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어디서 구하고 있냐면 사우디하고 카타르 쪽에 있는 큰 손들을 지금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트위터 매출 10배 키우는 거는 일도 아니야. 아니 이건 좀 어렵지만 네. 2-3배는 이건 쉽게 얘기해서 껌이다. 근데 전문가들도 다 얘기하거든요. 아니 껌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트위터가요. 네. 사실은 여러분들 트위터 사용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겠지만 이렇다 할 혁신을 저는 지난 10년 동안 해온 뭘 했는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패턴이 처음에 런칭했을 때랑 뭐 비슷하죠. 200자에서 400자 네. 늘린 거 외에 트위터가 뭐 이럴다 할 서비스 혁신하지도 않았고요. 광고 상품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도 않고요. 사실은 잭도 씨도 조금 널널하게 했거든요. 스트라이프에 좀 관심이 있으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 또는 맥스 이틀 정도 트위터 생기고 나머지는 그 지불 체계인 스트라이프라는 기업을 자기가 챙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출근도 안 하고 이때는 거의 반기 상태에 있었던 트위터이기 때문에 트위터는 혁신하지 않았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하고 좀 잘 잡으면 경영 실적 2-3배 올리는 것. 그래서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는 상장 폐지하고 다시 매출 2-3배 올리면 다시 상장하면 훨씬 주가는 더 뛰고 그때 자기가 아웃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일단 명성에 대한 리스크 있잖아요. 네. 트위터가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뭐 말을 밥 먹듯이 바꾸니까요. 그래서 트위터 살려고 봤는데 요거 보니까 못 쓰겠더라 이 상품. 그렇게 해서 퇴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다른 한 가지는 트위터 인수대금은 말씀하셨지만 절반은 그렇게 마련을 하고 나머지는 트위터 자체를 담보대출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트위터의 몸값이 떨어지면 어쨌든 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 그 가격 자체도 좀 줄어들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자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금융비용이.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엄청나게 스크래치를 내서 할 만큼 그런 일인가 좀 궁금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저는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개인적으로 평가하면 매우 쓸데없는 행동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뭘까 하면 저는 그냥 아무리 고민해도 이건 에고밖에 없어요. 그의 오만함. 웅장한 자. 그러니까 네. 즉 특히 트위터에서 한 번 하면 자신들의 팔로워들이 그냥 난리가 나고 이것의 기사화가 되고 주가에 반영되고 약간 락스타 같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점점 특히 테슬라의 정말 이 천정 없는 성장, 정말 끝없는 성장, 그리고 스페이스X가 정말 잘 되고 있거든요. 정말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스타링크라고 해서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인터넷 연결하는 거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더욱더 진가를 발휘하죠. 사실은 막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에고가 한없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테슬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라고 해서의 어떤 본질적인 잘못이 아니라 제가 아마 했어도 아마 더 나갔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요? 박사님도?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에고고 가장 전 세계에서 부자고. 네. 근데 이 정도 430억 달러가 우리가 볼 땐 큰 돈이지만 M&A 시장에서는 큰 돈은 아니거든요. 이건 내가 한번 해서 그리고 잭도시라든지 트위터의 경영진들하고 친하다고 얘기들이 많이 정설이에요. 그래서 야, 얘네들 경영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인수해서 내가 좀 각 좀 잡으면 잘 될 거야라고 하는 판단을 분명히 했을 건데 아마 주변 사람들은 말렸을 겁니다. 근데 말리는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 스타일이 좀 아니다 보니 전혀 아니죠. 이거를 네. 진행을 한 거고요. 사실은 계획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서프라이징 아니거든요. 9.1%를 인수할 때 매수할 때 사실 3%가 넘으면 벌써 공개를 해야 돼요. 나 대주주가 되고 있다. 근데 나중에 알려줬잖아요. 그거는 벌금을 냈는데 네. 벌금이 더 싸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3%에서 알려버리면 이건 제가 보기엔 법률적 잘못한 거예요. 네. 3%에서 알려버리면 트위터 주가가 오릅니다. 그럼 그러면 나머지 추가 주식을 인수대금이 인수대금이 더 늘어나니까. 드니까 벌금이 더 싸다고 본 거예요. 아하. 그래서 처음부터 나름대로의 인수 계획은 갖고 있었어요. 돈으로 돈을 산 거군요. 네, 그리고 네. 30억 달러도 처음에 계획할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테크 주식들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올해 경기 전망이 안 좋고 인플레이션은 치솟고 유럽에서의 전쟁이 테크 주식들에게도 계속해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땅이 2차 대전 이후에서 처음으로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인스타그램에서 희희낙낙하는 이런 사진 올릴 때냐 우리 지금 전쟁이 보기 났는데 싫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광고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즉 밝은 내용에 즐거운 내용의 광고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광고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계속해 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SNS에서의 매출 하락 지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구글 검색 광고도 유럽에서는 지금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 광고들도. 그러다 보니 트위터도 전망이 안 좋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건 내가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라는 오판에 대한 그러니까 이 오판은 안 사겠다 사겠다의 오판이 아니라 가격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조금 오판했다. 그러니 좀 흔들어서 가격 협상하자. 이런 정도의 저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물론 모르죠. 트윗도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그래 10억 달러 손해 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뭐 네. 1조 그냥 기부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런 뻘짓은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그 잘못된 선택은 하지 않을 거다. 네. 이게 가짜 계정에 대한 그 트집이란 말이에요. 트집이죠. 사실은 그 이걸 본질적으로 뭐 걸러내고자 하는 의지라기보다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있다고 가정하고 가짜 계정의 비율이 실제로 진짜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5%보다는 많을 거예요. 5%는 않고 이제 트위터에서 밝히는 게 5% 내에서 항상 유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트위터도 하루에 뭐 많게는 10만 개, 20만 개를 지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왜냐하면 우리처럼 실명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실명 인증은 요즘 적게 하지만 실명 인증을 안 하기 때문에 쉽게 로봇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철이라든지 지금처럼 대단히 민감한 전쟁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각국마다 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네. 그때마다 트위터가 활성화된 지역 같은 경우 많이 만들거든요. 이러면 이런 부분들을 트위터 스스로도 잡아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그래서 자기네들은 5% 내로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기준에서 보면은 8%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그거를 다 공개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정확한 수치는 사실 외부 전문가도 알 수가 없죠. 트위터 하지만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자면 각자의 이해 때문에 생겨나는 일종의 SNS 잡초 같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계정이 존재하면 트위터 사측에는 뭐 수익적으로나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크게 없죠. 그러니까 조금은 있죠. 광고 노출 정도겠는데요. 트위터가 그렇게 트위터 관계자분들 들으시면 기분 되게 나쁘시겠지만 트위터가 광고 상품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계정 로봇을 허용해가지고
가짜 계정을 허용해서 그걸로 광고 매출을 더 올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얄팍한 수를 트위터가 전 쓰지는 않았다고 봐요. 다만 다양한 정무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유에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기관에서 가짜 계정을 만들고 있고 봇 계정을 네. 만들고 있어서 트위터는 이거를 잡으려고 하지만 기술적으로 열심히는 잡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추론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지금 제가 보기엔 메인 핵심 이슈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 지금 일론 머스크 이거 트집 잡은 거죠. 그러면 만약에요. 그 트집을 잡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경영권 프리미엄 등등 해가지고 그 인수한다고 했던 가격보다 좀 깎았어요. 정말로 샀다고 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했다. 그러면 테슬라하고 트위터 사이에 서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근데 이제 트위터 자체가 네. 이미 죽어가고 있는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기자들 많이 쓰고 그러니까 영향력은 있어요. 정책 영향력은 있고 특히 이제 한국 분들은 많이 이해를 못할 텐데 미국에서 엄청난 찬반 이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한국에서는 사실 트위터가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라든지 트럼프는 트위터 대통령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외신 기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확인하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에서는 매우 정치적인 어떠한 의사결정과 어떠한 정치적인 어젠다 세팅과 이런 데서 트위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나름 이것이 유럽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감한 거예요. 왜 일론 머스크 같이 극단적 자유주의자가 이걸 인수하지?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 쪽은 트위터 인수 반대. 네. 그리고 공화당은 찬성.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유럽연합에서는 거기서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좀 프리스피치라는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 통제 부분을 이 증오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발언들을 너무 트위터가 잡아내려면 하면 안 된다. 어느 정도는 여유 있게 봐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유 발언, 뭐 프리스피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더니 유럽연합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 유럽연합에 이미 통과된 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또 우리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유럽연합에서 트위터 인수를 허락해 줘야 돼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를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초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는 분명히 복병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페이크 계정이 5%냐 아니냐 말고도. 네. 하지만 저는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은 순수하게 개인적인 에고 속에서 일어났고 근데 사업적으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 아니다. 뉴욕타임즈도 그렇게 분석하거든요. 트위터 정도의 매출 2배를 못 내면은 이거는 경영자로서 그러니까 지금 트위터 경영진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불신 시장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머스크는 장사 속이다. 그렇죠.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네. 텐데 SNS 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시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SNS 시장들은 이제 철옹성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트위터 이런 시장이 이제 도저히 다른 경쟁자가 안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틱톡이라는 경쟁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지금 보면은 미국의 이제 가장 큰 벤처 캐피탈 중에 하나인 앤드레스 호로비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처음으로 소셜 미디어에 대한 투자를 재개했어요. 이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젠지들이 네. 10대들이 어른들이 쓰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싫어하기 시작하고 자기들만의 이 SNS를 찾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틱톡도 거기에 힘을 받아서 지금 성장을 한 거고 지금 프랑스에서 나왔던 비리얼이라는 서비스가 미국에서 또 선풍적인 인기거든요. 이거는 하루에 한 개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이 앞에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반드시 끊어서가 아니라 이 전방 카메라로 다시 2초 동안 찍어서 2초나 3초를 찍어서 올려줘야 돼요. 누가 찍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실물 인증을 해라. 그렇죠. 이런 식의 것들이 지금 대단히 확산도가 커요. 이것이 저는 대세가 된다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흔히 말하는 이 SNS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이것들이 균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판들이 형성되고 있는 시대로가 열리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SNS 시대에도 뭔가 새로움들이 저는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SNS의 판이 바뀌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요거 다시 한번 또 알아볼게요. 확실히 그거 하나는 느껴집니다. 페이스북이 고령화되고 있다. 그 느낌 확실히 있네요.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서학개미 구조대 그리고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